TV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첫 문제인 32회 오전회를 지난 필기 영역 35문제에 이어 보완 제작성한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경향을 파악하여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마무리할 때 자신의 실력 향상 정도를 본 시험에 맞추어 점검해 볼 때입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36번에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5번 청색증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것을 말하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지문 1번 발진은 피부의 색깔과 모양 또는 감촉이 변화하는 증상이고 2번 부종은 조직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3번 탈수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고 4번 소양증은 가려움증입니다. 37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37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턱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후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합니다. 지문 1번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신맛이 약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3번 물기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4번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38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가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잘 됩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는 음식을 다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3번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올려 먹입니다. 4번 식사가 끝난 직후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합니다. 5번 숟가락 끝 부분을 건강한 쪽에 음식을 넣어줍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인다. 2.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3.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4.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39번에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캡슐약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먹게 하거나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2번 알약은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꺼냅니다. 4번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위로 향하게 놓습니다. 참고사항은 투약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게 합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해 준다. 2.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4.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5.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지른다. 40번에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간호사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입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2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3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참고사항은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41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2.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5.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41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3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하는 동안에는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2번 화장실 바닥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모두 치웁니다. 4번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 것은 위생, 실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프라이버시를 배려합니다. 또한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는 등 즉시 개입하여 낙상사고에 대비를 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 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1.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42번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 있게 하는 것은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고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서 앉아 있게 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질문의 답이 아닙니다. 43번입니다.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일을 자극한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3.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4.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5.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43번에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문 1번 변기를 차갑게 하면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됩니다. 2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방광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3번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합니다. 다음 44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44번에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나 침대와 약 30 내지 45도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2번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30 내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되게 놓은 후 앉힙니다. 4번 이동변기에 앉힌 후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줍니다. 45번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45번에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립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누운 상태에서 기저귀를 교환해 줍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소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거품이 많이 날 때, 색이 진할 때, 냄새가 심할 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 빛을 떼는 경우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46번에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립니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게 합니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45도가 되게 하여 닦습니다. 5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합니다. 47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놓는다. 2.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47번에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를 위한 준비는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을 닫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합니다. 2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 덮습니다. 4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줍니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쌉니다. 아래 그림은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진행 장면입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 은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에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48번에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하는 방법은 4번 은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2번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습니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아줍니다. 5번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49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로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49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2번 건강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합니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합니다. 5번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A, 먼저 입히는 B 쪽은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양쪽 동시에 50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A, 먼저 입히는 B 쪽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선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벗건입니다.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질문을 살펴보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벗길 때는 벗건, 즉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니 오른쪽입니다. 다음은 입힐 때는 임마, 즉 마비된 쪽 왼쪽을 먼저 입힙니다. 따라서 벗길 때는
오른쪽이 먼저 입힐 때는 마비된 쪽 왼쪽을 먼저 입히니 지문 3번 오른쪽 왼쪽이 맞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51번에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혀줍니다. 또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지문 1번 몸에서 최대한 가까이 하여 들어 올립니다. 2번 허리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발을 움직여 옮깁니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리지 않고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5번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52번에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는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을 합니다. 53번에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 나열 문제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 순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문제로서 첫 순서는 휠체어를 자동차에 접근을 시켜야 합니다. 나압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동차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야 하므로 랍은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최종 목적인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앉는 것이므로 이 제시문에서는 갑은 깊숙이 앉게 한다를 마지막 순서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번도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깊숙이라는 단어로 마지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앉고 다음 깊숙이 앉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납은 휠체어로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음 랍은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 다음 답은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마지막으로 가압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입니다. 따라서 5번 나, 라, 다, 가 순서가 맞습니다. 참고로 순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순서의 진행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지문을 보시고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을 합니다. (54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이용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는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다음 마비된 다리입니다. 내릴 때는 지팡이와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입니다. 이 문제의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다리가 건강합니다. 또 왼팔에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참고사항의 내릴 때와 같이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다음 마비된 쪽 오른쪽 다리가 따라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왼쪽 다리가 따라 나갑니다. 따라서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55번입니다.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2.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4.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5.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55번에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은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 바로 옆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깁니다. 2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습니다. 3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중앙에 눕힙니다. 5번 척추 고정판을 들어 이동을 시킵니다. 다음 5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6번에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대의 난간은 항상 올려놓아야 합니다. 2번 침대의 볼트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이송 시에는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 놓습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57번에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기저귀를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비뇨기계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음 58번입니다. 시설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을 신긴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58번에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하는 방법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이 넓은 바지는 피합니다. 2번 복도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4번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은 신기지 않고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게 합니다. 5번 침상을 최대한 낮춥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으로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입니다. 행동적 요인으로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있습니다. 59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59번에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세는 최대한 낮추어 대피합니다. 2번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연기가 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합니다. 4번 손을 바꾸지 않고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그림은 화재 시 대피 요령들입니다. 다음 60번입니다.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5. 감자와 키친타월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60번에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모두 감자 보관 방법이 아니며 4번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감자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1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 문 손잡이는 막대형보다 원형으로 설치한다. 5.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61번에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3번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기 코드는 벽에 고정을 시킵니다. 2번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둡니다. 4번 문 손잡이는 원형보다 막대형으로 설치합니다. 5번 출입구에는 문턱을 없앱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1. 한 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한다. 2.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 장보기 후 경비 결산은 한 달에 한 번 한다. 4.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5.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62번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한 번에 필요한 만큼의 양의 식품을 구입합니다. 3번 장보기 후에는 경비 결산은 즉시 합니다. 4번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음식을 구입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을 설명한 것으로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입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63번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줍니다. 2번 음식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제공합니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5번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해주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하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하도록 준비해 줍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2.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4.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64번에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은 2층보다 1층에 배치를 해줍니다.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없도록 합니다. 3번 난간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개하게 한다. 65번에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는 5번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개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로서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때문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66번에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는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오후와 저녁에는 홍차나 커피 등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2번 소음을 최대한 없애줍니다. 3번
낮에 충분히 운동을 하게 합니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지 말고 가벼운 음식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과 같이 수면 장애 돕기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게 하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67번입니다.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출입문을 열어둔다. 2. 주의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67번에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출입문은 잠궈둡니다. 2번 주의를 어둡게 하지 않고 밝게 해줍니다. 4번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보지 말고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돌립니다. 5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로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배고프거나 대소변이 묻은 친구, 덥거나 추운 방, 요통, 위통, 질병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셔서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68번에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는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 믿음을 말하며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69번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69번에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3번 커튼을 가려 밖을 볼 수 없도록 합니다. 4번 밝은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4번 낮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장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정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70번에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가려 입혀 본다가 가장 잘 도왔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잘못된 돕는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71번입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 쓰기, 4. 내 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71번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4번 내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지문 1번 탬버린 흔들기, 2번 동물 그림 찾기, 3번 숫자 따라 쓰기는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 대한 인지 자극 훈련이고, 5번 직선 따라 그리기는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 대한 인지 자극 훈련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 준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72번에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경청을 방해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로서 라포 형성,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이 있습니다. 7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73번에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7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양치질 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귀찮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2.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74번에 제시된 상황, 대상자 맨날 양치질 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의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5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가 가장 적절한 공감적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75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75번에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2번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은 질문에서 시각장애임을 감안해야 됩니다. 4번 대상자와 반걸음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저와 같이 한번 구워 보아요. 2. 제가 구워 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3. 어떻게 구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4. 왜 이제서야 생선을 굽겠다고 하세요. 5.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구워 보세요. 76번에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거절하지 말고 먼저 공감을 표시해 줍니다. 공감은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77번입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5.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을 꺼낸다. 4.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77번에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는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하임리비법으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4.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5.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78번에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는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튀어나온 뼈 부위는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3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4번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주지 않고 골절 부위를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5번 발목을 냉찜질 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7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4.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5.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79번에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는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을 먹이거나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2번 구토 유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엔 구토를 시키지 않습니다. 3번 토사물은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4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을 닦아주기보다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해 줍니다. 오늘 실기시험의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80번에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가슴 압박은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합니다. 지문 1번 그림은 구조자의 손바닥이 가슴에 펴진 상태이고 팔이 대상자의 가슴과 직각을 이루지 못한 그림입니다. 3번 그림은 구조자의 손바닥이 끝이 들린 상태는 맞으나 역시 팔이 대상자의 가슴과 직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번 그림은 가슴 압박이 어려운 상태의 그림입니다. 5번 그림은 팔의 대상자의 가슴과 직각을 이루고는 있으나 가슴 압박의 위치가 가슴의 중앙이 아니고 또한 손바닥의 모양도 잘못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가슴 압박 실행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32회 오전회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32회 오후회 필기 영역과 실기 영역 80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 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최근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